자, 이건 어떻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반기문 후보가 서울에 오고 한국에 오면 대학생들이 정말 크게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롤 모델을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젠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광주에 간 일정이 있잖아요. 한상준 기자. 지금 영상 보시고, 여기가 조선대학교인가요? 조선대학교입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네. 오전에는 광주에 가서 조선대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대 입구에서부터 일부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반기문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네.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속 됐거든요. 팽목항에서도 이제 시위대가 많았고, 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대학생들도 그 조선대를 방문했을 때 시위를 많이 벌였는데, 예전에는 아주 열광적인 환호를 했던 대학생들이 이제는 정치인 되니까 싹 달라진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는 정치인으로서의 반기문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훌륭한 외교관으로서 좀 환영하는 이미지가 있었다면 네. 이제는 현실 정치에 몸을 담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시선들이 좀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자,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봉하마을 갔을 때나 팽목항 갔을 때나 글쎄요. 시위대가 이렇게 많다는 것 최진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진 소장님. 자, 시위대가 많이 따라다닌 것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반기문 총장에 대한 광주의 정서 그리고 전국적인 정서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연히 어떻게 보면 통과돼야 될 그런 통과 의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그래서 비록 통합을 내세웠지만 네. 아직도 싫어하고 미화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껴안는 노력들 모두 온몸으로 부딪히는 노력들 네. 그런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외교관으로부터 점점 정치인 그리고 대권 주자로 거듭날 수 있는 네. 통과 의례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도 좀 계속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봉하마을부터 팽목항, 어제 오늘요, 조선대학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나름대로 통합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사실은 저렇게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직까지 우리 정치가 너무나 이제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대해서 반대할 권리도 당연히 뭐 유권자들과 국민에게 있는 것은 맞는데 네. 과연 뭐 저렇게까지 가는 곳마다 시위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너무 좀 진영 논리로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구미에 갔을 때도 네. 그쪽에서도 굉장히 차에 갇혀가지고 30분 동안 나오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없어져야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맞습니다. 지금 반기문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빠져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무력 시위 같은 인상을 주는 저런 과도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만 저렇게 물리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퇴임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자격으로 갔더라면 네. 그곳에서 박수를 받았을 거다. 그러나 네. 지금은 정치인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인 중에서도 대권 주자인데 이미 야당 후보는 아닌 네. 준 여당 후보로 일단 정치인을 보지 않는가 진보 네. 진영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 정치적인 성향을 유권자들이 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 뭐 생각이 달랐던 유엔 사무총장에서 환호했지만 환호했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시위하러 안 나왔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자,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상준 기자 이제 주로 이제 야당 오랫동안 취재하셨는데 야권에서 보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쟁력이랄까 위협도랄까 그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귀국 이후에 반기문 전 총장의 행보가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야권이 완전히 긴장을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몇 가지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히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네. 반기문 전 총장이 굉장히 앞서 있다는 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아직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 전 총장에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50대 이상 그리고 나이 많은 약간 좀 고령층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야권이 아직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이제 귀국을 지난주 목요일에 했으니까 이제 오늘이 7일째인데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뭐 물론 그렇겠죠.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이동영 차장.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광주 5.18 묘지를 찾았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답을 하지 않고 다음에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5.18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이 내용 자체가 벌써 5.18 묘역에 왔으면 예상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말할게요 라고만 하고 본인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네. 여전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항상 반반의 정치를 하고 있고 항상 반반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무언가 정치인으로서 크게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곧바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반기문은 좋은 정치적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다. 네. 이를테면 본인의 화려한 경력이라든지 네. 충청도란 지역성이라든지 말이죠. 통합이 임이라든지 그런 건 다 좋다. 좋은 여건이다. 다만 반기문 개인의 능력, 네. 판단력이라든지 정치력이나 이 부분은 아직 물음표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취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정치인,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사실은 만약에 탄핵이 2말 3초쯤에 예상대로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면 가능성 차원입니다만 올 5월 달쯤에 대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몇 달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봉화마을 갔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 잘하셨다 그러고 여기 광주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가서는 민주화를 강조했고 팽목항에서는 정부를 비판했는데 뭔가 좀 각이 딱 안 쓴단 말이죠. 그게 준비 부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 한상준 기자, 연대 가능성 때문에 뭔가 색을 분명히 드러내면 합치는데 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네. 번째로 꼽는 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직업이 외교관이었다는 점을 정치권에서는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외교관은 호우 불호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아직 각을 세우는, 흔히 말하는 비판과 공격과 각을 세우는 정치인의 DNA를 아직 이식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치적인 행선지, 기착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그래서 모두와도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일단 호남 지역에서의 그 지지율을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네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호남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이제 반기문 후보가 앞으로 넘어야 될 대권에 가는데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분께 여쭤봤습니다. 내가 만약 반기문이라면 난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최진 소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생각,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그 호남 하면은 네. 호남 하는데 사실은 광주를 움직이면은 전남을 움직일 수 있고 전남을 움직이면 호남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광주는 호남의 태풍의 눈 핵심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광주의 한복판에 무등산이 있습니다. 네. 광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항상 자주 오르내리고 네. 함께하는 그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 무등산이죠. 그 무등산에 올라가서 네. 등산객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면 됩니다. 네. 무등산아 말해다오. 무등산아 말해다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호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더 이상 호남을 홀대하지 마라. 네. 우리를 대우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발전, 이익, 특혜를 주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 다만 홀대하지 않는다. 홀대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동희 시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 제가 사투리를 좀 어설프긴 하지만 한번 네. 이렇게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호남에 나가는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 네. DJ 정신을 계승할 나가 당선돼 부르겠어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호소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호남의 대표 주자가 없다라고 보는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DJ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당신들과 호흡할 수 있는 호남의 적자다. 이런 메시지를 정서적으로 호소할 것 같습니다. 자, 한상준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호남 유권자에게 다가가겠다라는 전략을 쓸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떤 의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짧은 시간만에 광주에서 보냈는데요. 네. 저 같다면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도 네. 광주에서 머무르면서 시장에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 날에는 목욕탕을 찾아간다던가 그런
스킨십을 하면서 정말 호남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일정이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껴서 그런 겁니까? 봉하마을 갔다가 광주 갔다가 진도 갔다가 대구까지 갔거든요. 이런 일정이 너무 많은 것이 조급함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뭐 조급함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네. 워낙 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아마 5월달 대선한다고 가정하면요. 그런데 반기문 전 총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급함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조급함 속에서 잔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네. 반기문 총장의 어떤 메시지나 행보들을 보면 나름대로 대선을 준비할 어떤 조직 세팅이 좀 완벽하게 돼 있는 것이 안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 섞인 점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 지금 마음은 급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선된 메시지 그리고 정선된 어떤 동선들을 보여주는 것이 반기문 총장의 어떤 대권 행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성 정치인의 똑같은 정치적 행보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새로운 정치하면 과거처럼 빠르게 표심을 찾아서 훑고 지나가는 이런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가더라도 정말 온몸을 정성을 쏟아서 하면 그게 소문이 나오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마음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후발주자와 초조감을 좀 벗어나서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그런 감선 전략으로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정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모든 사람이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못이지, 이거 잘못이지. 어제 저희가 바로 잡습니다 성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꽃동네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있었던 일 가운데, 뭐, 퇴주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정리해드렸죠. 오늘도, 자, 진도 팽목항에 갔을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관련된 내용이 또 정밀하게 따져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주기 참사 2주기를 3일 앞둔 선거 시기여서 안산 대표적인 단오늘 지역만큼은 저를 선택해 주신 우리 단오늘 주민들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다행히 엄마 아빠가 미치겠어요 가셨는데요. 지금 모시고 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대화를 해줄 겁니다. 네.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라 부르세요. 네. 오시고 먼저 오시고 보는 거예요. 아니 오시고. 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 뭐 다닐 것도 많겠습니다만 진도 팽목항을 방문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는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본다. 그리고 세월호 때문에 가족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들에게 나는 이런 위로를 던진다가 자세히 전달됐는지 기억이 잘 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없는 반기문 전 총장으로서는 팽목항을 찾아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 대응책 이런 것들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과도하게 예의에 어긋나는 듯한 발언을 쉽게 던지는 저런 모습이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반기문 전 총장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역풍을 맞고 있는 겁니다. 자, 저게 전남의 진도에 있는 땅인데 꼭 굳이 경기도에 있는 새누리당의 의원이 저기까지 가서 에스코트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왜냐하면 저 의원이 그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 유족들하고는 자기 지역구 분들이 좀 유대가 굉장히 깊긴 하긴 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생각이고 호남의 정서를 그만큼 모른다는 반증이거든요. 아하. 예, 차라리 국회의원들은 일체를 가지 말고 그 있는 유가족들하고만 같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진심으로 같이 함께 좀 포옹하고 말이 슬픔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의례적이고 이렇게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호남 민심을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